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년 남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중년 연애는 20대 연애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애를 하는 당사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우리는 경험, 외모,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등이 20대와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젊을 때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는 거라 중년 연애는 20대 연애와 다른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중년 남자 심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한다면 연애와 사랑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잘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요. 중년 남자를 모두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 마음과 다르게 그때그때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은 중년 남자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중년 남자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탈진된 상태에서 가오 잡으려는 모습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오라는 말이 일본 말이라 사용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의미 전달하기에 제일 적당한 말 같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년 남자를 너무 비하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성과 다르게 정복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남자의 정복이라고 하면 여자를 정복하는 것, 성적인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기 쉬운데 남자는 자신의 일로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직장, 사회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죠. 남자의 은퇴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 심리적 압박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대단한 직장을 다녀서 충격이 큰 게 아니고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남자의 모든 판단 기준이 경제력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자신의 일을 잃는다는 건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가 이를 정복하는 것은 곧 자신의 여자를 정복하는 것과 연결되고 중년 남자에게 이런 사회적 압박과 함께 체력의 변화도 찾아오는데 제일 큰 것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호르몬과 체력의 변화로 인해 성적으로 위축되면서 성격의 변화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심해져 자주 삐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여자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버럭 화를 잘 내기도 하는데요. 여자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통상 남녀에게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도 다른데요. 남자에게 과도하게 부여되는 책임감과 늘 강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고 남자들은 여자보다 공감 능력과 표현력도 부족하다 보니 나이가 들어가며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서 중년 남자를 탈진된 상태에서 가오잡으려는 모습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큰일을 마친 뒤 만족감과 함께 허탈감이 오고 이런 허탈감이 오래 지속되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탈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젊은 날 일과 가정을 위해 에너지를 쏟은 남성들이 나이 들어 약해져 가는 자신을 보며 가오를 지키고 싶은 게 중년 남자의 심리입니다. 중년 남자의 현실이 이런데 여자들은 자신감 넘치고 자상하고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찾으며 요즘은 여기에 더해 다정다감하고 스위트하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자신감 있어 보이고 자상하고 존경할 만한 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평범한 중년 여자이듯이 대부분의 일도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 평범한 중년 남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서 난 연하 만날 거야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연하도 언젠가는 나이 들어 중년 남자 되고 저도 연하도 만나봤지만 연하는 연하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하 몇 년 만나면 오빠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럼 이런 중년 남자들과 평화롭게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남자의 가오를 지켜줘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남녀 모두 약한 부분이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중년 남자는 이런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포용력을 갖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면 연애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중년 여자들에겐 인생의 경험과 어려움을 겪으며 생긴 포용력이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고 인정해줄 때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왜 여자만 남자를 일방적으로 받아줘야 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자가 남자의 가오를 살려주면 나에게 애정이 있는 남자라면 그 마음 되돌아옵니다. 중년 남자와 사랑을 하려면 내 포용력의 사이즈를 키우고 먼저 남자를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취할 수 있는 취미를 같이 즐기면 좋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남자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밀려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는 중년 남자에겐 성취할 수 있는 취미가 중요합니다. 등산, 사이클, 배드민턴 등 성취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하며 정상에 오르고 성취하고 자신감을 얻는 건 남자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하는 길입니다. 이런 과정을 함께하는 여자는 남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년 남자들 맞추려면 피곤해, 연애 안 하고 만다 할 수도 있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원칙의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할 것,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세 번째는 어떤 일에 희망을 갖는 것이다. 인생과 사랑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인생을 잘 살려면 첫 번째는 일과 내 인생을 우선해 두고 나를 찾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행복인 것 같습니다. 남자가 결국 정착하는 여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처음 여자를 만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남자마다 외모의 취향은 다르겠죠. 서구적인 미인형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얼굴은 평범해도 글래머스한 몸매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양적인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겠죠. 어쨌든 외적으로 자신의 스타일이어야 처음에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자가 결국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외모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작동하는데요. 그렇다면 남자가 결국 정착하는 여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한 조건을 가져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연애 잘하고 결혼에 꼴이 난 여자는 예쁘고 능력 있는 사람만 가능해야 하는데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직업과 외모가 평범해도 연애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에 반해 스타일 좋고 능력 있는 여자가 연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중학교 가사 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난자와 정자의 수정 과정을 볼 때 수억 마리의 정자가 하나의 난자를 목표로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죽거나 길을 잃는 정자도 있고 결국 하나의 정자만 난자와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난자는 정자가 와주길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난자는 화학 신호를 보내 수정에 적합한 정자를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즉 정자의 선택이 아닌 난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 연애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가 정착하게 만드는 건 여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가벼운 연애를 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진지한 연애나 결혼을 결심할 때는 여자보다 더 이성적인 면이 발동하는데요. 남자들은 진지한 연애를 할 때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에서 최선의 여자라고 느낄 때 그 여자에게 정착하게 됩니다. 즉, 내 상황에서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기 어렵다고 느낄 때 그 여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여자에 포함된 의미는 직업, 외모, 성품, 생활 습관, 매력 등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하면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며 남녀 모두 현실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흔히 남자들 예쁘면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중년 남자가 정착하는 여자는 성품과 생활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배려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가진 여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통 연애에서 등급이 있다는 말 많이 하죠.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고기 등급 매기듯 나이, 학력, 직업, 외모, 집안 등을 보고 등급표를 만들어 매칭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중년 남성분은 자신은 몇 등급인지 확인해 봤다고 해서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마흔 이후 싱글인 이유는 미혼, 사별, 돌싱 등 다양하고 나이만큼 살아온 과정도 천차만별입니다. 중년까지 미혼인 이유도 다양하고 돌싱인 이유도 모두 차이가 있고 서로 각각 다르더라고요. 다양한 결혼 생활과 연애 경험들이 현재 연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즉 중년 연애는 수직적인 등급보다는 큰 원으로 보는 게 더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년 연애는 수직적이거나 평면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연애를 잘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떤 연애를 원하는지도 알고 어떤 사람이 나와 맞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겠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 모습도 있고 혼자 있을 때 내 모습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나라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어떤 연애를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나를 중심으로 원을 넓혀가는 겁니다. 나와 너무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당연히 없겠죠.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의 결이 비슷한 사람,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 취미가 비슷한 사람 등을 찾아야겠죠. 40대 여성분이 자신은 자기보다 월등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제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한 연하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6개월 정도 만나다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남자가 결국 정착하는 여자는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의 여자라는 판단이 들 때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화학 신호를 보내 수정에 적합한 정자를 끌어들이듯 여자가 자신에게 맞는 남자를 잡아당기는 안목과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는데요.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의 질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 부부,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많은 인간관계 중 오늘은 남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5년 뜨겁게 연애하다 결혼한 동갑 부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정도로 속궁합이 잘 맞았어요. 결혼 후 바로 연년생 자녀 둘을 낳았고 출산 후 육아에 지치고 살도 찌고 자신감이 없어졌고 남편도 피하는 것 같아 잠자리를 안 했네요. 처음엔 남편에게 왜 안 하냐고 보채다가 자존심도 상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서로 불만도 없었거든요. 잠자리는 안 하지만 포옹도 하고 볼에 뽀뽀도 하고 쓰담쓰담 스킨십도 하고 충분한 교감과 정서적 안정이 된다고 생각했죠.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이 동호회 여자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핸드폰을 봤는데 회사에서 하루 종일 그 여자와 카톡하고 모텔 다니고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무섭고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미쳐가는 느낌입니다. 10년 넘는 결혼 생활에 후회만 남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다양하게 접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섹스리스여도 부부 사이 아무 문제 없고 좋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자와 남자의 성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체적인 것을 말하자면 남자는 손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고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지 않는 한 성적 욕구가 있습니다. 내 여자와는 관계하지 않아도 자위, 몽정, 혼의 정사 등으로 풀고 있을 확률이 높죠. 남자는 성기능이 떨어져도 야동이라도 보며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남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정액을 배출하게 되어 있죠. 남자는 배출을 안 하면 병이 나거든요. 여자와 신체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3년, 5년, 10년 섹스리스라고 하며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남편에게 돈 벌어오는 사람, 좋은 아빠로서의 책임감만 바라면 언젠간 여자로서의 자리도 내주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남자에게 든든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남자로 만들어주는 여자도 중요하거든요. 여자들이 남자의 성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인정하고 배웠으면 합니다. 정신적으로 결핍된 사람이 육체적인 것을 탐닉한다. 우리 부부는 취미생활 같이 하니 문제없다. 가벼운 스킨십 늘 하니 아쉽지 않다. 우리 남편은 바람 피울 시간이 없다. 대화도 많고 동지애로 뭉쳐있고 가치관이 잘 맞아 섹스 없어도 충분하다. 남편을 믿는다. 우리 남편은 다르다. 많은 여자들의 생각인데요. 과연 남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 여자 앞에서만 관심 없는 척 하고 있진 않을까요? 남자가 성욕이 없는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물론 모든 섹스리스 부부가 외도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성관계가 원활한 커플과 원활하지 않는 커플을 검사해보면 성관계가 원활한 커플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커플 사이 좋은 감정과 호감 결속력을 높이고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농도가 높은 커플이 외도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집중하며 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성관계를 통해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40대 여성이 육아에 지쳐 10년 넘게 섹스리스로 살았는데요. 남편도 성욕이 사라진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의 노트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외출했을 때 먼저 잠든 사이 온갖 야동을 보며 혼자 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이혼 위기를 겪으며 지금은 섹스리스를 극복하고 사이좋은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녀가 함께하는 긴 여정 속에 성관계도 상황에 따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외면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사이 섹스가 단절되면 외적으로 일상은 나눌 수 있어도 마음의 벽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남자에 따라 성욕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아예 없는 남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개의 여성들이 우리 커플은 아무 문제 없고 섹스 없어도 사이좋다고 하는데요. 진짜 좋은 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떤 문제든 답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행동해야겠죠.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그냥 놔두면 메마른 관계가 되기 마련입니다. 자기 일을 소홀히 하며 매일 섹스만 탐닉하는 남자도 봤는데요. 육체적인 것은 터부시하고 정서적인 것만 잘 맞는다고 하는 것도 그리 건강한 커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커플이 오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심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심리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면 인간의 속성을 알 수 있고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안정된 심리는 연애뿐 아니라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데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깊은 곳에 어떤 심리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넓은 시야로 문제를 읽을 수도 있고 불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심리를 알면 부부관계뿐 아니라 연애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모르는 남자의 심리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이중적이다.
남자들이 야한 옷이나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보다는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남자의 이중적인 심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 나갔을 때 모든 남자들에게 오빠 오빠 하는 화통한 성격의 여성들 있죠. 마치 국민 여동생처럼 처음 본 남자들에게도 어깨 툭툭 치며 오빠라고 부르고 스스럼 없이 친근하게 하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자신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여성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관계로는 발전시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즉, 딱 성격 좋은 아는 여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 여자친구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야한 옷을 입은 여자도 모임에서 만나면 보기에 즐겁고 하룻밤 즐길 수는 있지만 진지하게 만날 여친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하룻밤 즐길 남자 찾는 게 아니라면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이 좋고, 모든 남자들의 여동생처럼 행동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밝은 성격의 여성이 연애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는 감정 표현에 서툴다입니다. 인간의 뇌를 해부학적으로 보면 잔해와 우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잔해와 우뇌를 연결하는 케이블 같은 것을 뇌량이라고 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의 뇌량이 훨씬 굵기 때문에 여자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지만 남성은 어렵다고 합니다. 즉, 여자는 요리하면서 전화통화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지만 남자는 요리면 요리, 전화통화면 전화통화 이렇게 한 가지 일만 수행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뇌량의 차이 때문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 훨씬 감정 표현도 서툴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남자의 감정 표현이 서툴다고 서운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남자의 기본 속성을 안다면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가 통하는 남자가 없다입니다. 대화가 통하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는 여성분들 많죠. 대화 통하는 남자 없다고 하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남성은 구뇌가 발달되어 있고 여성은 신뇌, 즉 신피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구뇌는 생존과 생식, 안정을 위하는 기능이고 신피질은 학습, 감정, 언어 등의 기능을 합니다. 즉, 남자의 뇌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경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몸과 마음이 움직입니다. 당연히 여자와의 대화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여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남자는 아픈 여자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공감하기보다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을 먹으라는 식의 대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남녀가 함께 길을 걷다 여자가 고가의 가방을 보고 예쁘다고 하면 남자는 자신이 그 가방을 사주지 못하는 것,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오해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 내 감정을 읽어줘 라는 여자의 말을 자신을 압박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의 말 이면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 훨씬 관계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 때문에 행복한 여자를 원한다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필요로 하고 나로 인해 행복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도움을 요청해도 좋고 도움을 받은 뒤엔 남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남자는 여자에게 더 잘하려고 할 겁니다. 또한 남자는 자신으로 인해 여자가 행복해하면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반면 여자가 우울해 보이면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여자가 자신으로 인해 행복해하면 더 행복하게 해주려는 에너지가 솟고 여자가 우울해 보이면 관계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싶다면 행복한 마음을 남자에게 자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자는 자신의 무능을 두려워한다입니다. 남자는 알게 모르게 무능은 죄악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자신이 무능한 존재라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키우는데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자가 남자를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남자는 그 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트러블이 생겨 아무리 화가 나도 남자를 비하하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언행이 반복되면 있던 사랑도 없어집니다. 남자를 무능으로 몰고 가는 건 여자의 욕심과 주변 사람들을 시기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는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사는데 꿈이 없어 보이는 남자는 무능해 보이고 나는 좀 더 열심히 일해서 큰 집에 살고 싶고 고급 차를 타고 싶은데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남자가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남자를 알게 모르게 자꾸 푸시하게 되고 무능한 남자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여자가 동창회 나가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동창회에 다녀온 아내가 친구가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고급차를 타고 동창회에 나왔다고 말하며 남자의 경제적 무능을 자극하기도 하고 유명인이나 옆집 남편들과 비교하며 성적인 비하, 경제적 무능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 자주 하면 그 당시엔 시원할지 몰라도 관계가 모두 파괴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결국 친구가 잘 나가는 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 남자를 무능으로 몰고 가게 되고 부부관계도 나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예는 부부관계뿐 아니라 연애를 할 때도 나오는데요. 내 친구는 좋은 직장 다니는 출중한 외모를 가진 남자와 결혼했는데 내가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나겠어 하며 눈만 높이다 좋은 남자 다 놓치고 나이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 욕심만 내려놔도 인생이 편해지고 부부 연인 관계도 좋아집니다. 내 기준에선 난 꿈이 있는 것 같고 내 남자는 꿈이 없어 보이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하는 마음과 욕심 조절 못해 내 남자의 무능을 자극하는 언행을 일삼으면 그 관계는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조금 부족한 듯 보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사랑할 겁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여자, 오락, 스포츠, 놀다, 의리, 힘, 이기다 등이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귀엽다, 맑다, 순수하다, 예쁘다 등의 감성적인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또 남자들이 싫어하는 단어는 촌놈, 무능, 차별 등이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단어는 뚱뚱하다, 외로움, 못생겼다 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연애와 사랑을 만들어갈 수 없겠죠. 서로 다른 남녀의 속성을 인정하면 좀 더 상대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 박사의 책 욕망의 진화를 기본으로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관점에 따라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좀 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버스 박사는 인간은 아무 이성에게나 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남자들은 어리고 외모가 매력적인 여자를 선호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번식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은 종족 번식을 위해 젊고 건강한 여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이 선호하는 여성은 2살 정도 어린 여성이었고 실제 모든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신랑은 신부보다 3살 많았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어린 여성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초혼 남성은 여성보다 3살 많았고 재혼 남성은 여성보다 5살 많았고 세 번째 결혼에서는 8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또 30대 남성들은 대략 5살 어린 여성을 선호했고 50대 남성들은 10살에서 20살 어린 여성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어린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나타났지만 문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핀란드,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는 1세에서 2세 정도 어린 여성을, 나이지리아와 잠비아의 남성들은 6세에서 7세 어린 신부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다음의 외적 단서들을 통해 여성이 젊고 건강하다는 걸 알고 종족 번식에 유리한지 판단했는데요. 여성의 외모 기준으로 도톰한 입술, 깨끗한 피부, 부드러운 살결, 맑은 눈, 윤기 있고 풍성한 머리카락, 탄력 있는 근육을 보았고, 밝고 경쾌한 걸음걸이, 생기 넘치는 얼굴 표정, 충만한 에너지와 같은 행동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 인간은 나이 들수록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데요. 대칭을 이루는 얼굴에 더 매력을 느꼈고, 엉덩이와 허리의 비율은 건강과 번식의 상태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엉덩이는 크고 허리는 잘록한 여성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젊고 예쁜 여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종족 번식의 이유와 함께 남성의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남성이 직장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의 배우자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직장에서 직위가 높은 남성은 직위가 낮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남성의 능력에 비례해서 배우자의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남자들이 어리고 예쁜 여성을 선호한다고 하면 여자들도 연하에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여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이성과 데이트하는 것은 남성의 지위를 크게 증가시키는 반면에 여성의 지위는 조금 높여주는 데 그쳤고, 그에 반해 남성이 못생긴 여성과 데이트하면 그의 지위와 평판이 상당히 감소하는 반면에 여성이 못생긴 남성과 데이트하면 지위는 아주 미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여성은 남성의 외모보다 능력에 더 끌린다고 합니다. 문화를 막론하고 오늘날 남성들은 매력적인 여성을 선호하는데요. 여성의 매력적인 외모는 번식 능력뿐 아니라 남성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재력과 명성을 갖춘 유명인이 20살 어린 여성과 결혼한다는 기사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부러워하는 남성들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젊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선호하지만 현실에서 모두 충족할 수는 없겠죠.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려면 그만큼 자신의 경쟁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의 외모에 가치를 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남자가 어리고 예쁜 여자를 선호하니 그것에 맞추자는 말도 아니고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니 살이 찌든 배가 나오든 자기 관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남자의 니즈를 맞추고 안 맞추고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간의 속성, 남자의 속성을 인정하자는 거죠. SNS나 TV에 보면 정말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 많지만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남성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 또는 평균적인 외모를 지닌 여성의 사진을 보여준 다음 현재 사귀고 있는 상대에 대한 헌신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을 본 남성들은 자신의 실제 애인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대답한 반면 평균적인 외모의 여성 사진을 본 남성들은 자신의 애인이 매력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을 본 남성들은 사진을 보기 전에 비해서 자신의 애인에게 헌신할 마음도 줄어들고 만족감이 떨어졌고 애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친밀감과 애착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누드 모델의 사진을 본 남성들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가수 이효리 씨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요. 자신의 광고 사진을 보고 어떤 여성이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이효리는 이렇게 젊고 예쁜데 본인을 보니 자괴감이 든다는 댓글이었는데요. 이효리 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광고의 사진은 수없이 많이 찍고 수정해서 나온 것이다. 사진의 원본을 보여주고 그 여성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광고주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 못했다고 합니다. 즉 매체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욕망에 맞춰 경쟁적으로 외모 꾸미기를 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내 삶에 자신감이 생길수록 외모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전 요즘에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남자들이 S라인을 원한다고 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많은 여성들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